네,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원장님도 백내장 수술 받으셨잖아요. 제가 벌써 수술 받은 지 거의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수술 후 하면 안 되는 행동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 외상과 감염은 철저하게 피해야 되거든요. 눈도 마찬가지인데 백내장 수술 이후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. 이제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잘 보이면 다 나은 줄 알고 막 무심결에 손으로 막 눈을 비비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절대 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. 강한 충격은 한 달 정도를 주의를 요하게 하고요. 되게 한 일주일간은 가벼운 터치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. 수술 이후에 눈 속의 염증, 안내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안내염이 발생하게 되면 시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손해를 봐서 나중에 원하는 상태가 아닌 시력으로 마무리가 지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요.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관리 요령들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. 그게 이제 만지지 마세요, 세수하지 마세요, 안약을 잘 넣으세요, 술 드시지 마세요.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령이 되겠습니다. 잘 때 보호안대를 꼭 껴야 된다는데 안대는 사실 저는 원하지 않으면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. 왜 그랬냐면 환자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안대가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. 자다가 보면 뒤떨어져 있기도 하고 오히려 안대가 눈에 외상을 줄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막 몸부림이 심하다거나 막 습관적으로 눈을 막 비비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안대를 하는 거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럼 안대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손을 묶고 자는 게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? 우리가 안약을 아무리 열심히 쓴다고 해도 일부 수술할 때 혹은 수술 전후에 균의 유입이 이루어지거든요. 그 균들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자발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묶고 자면 외상은 안 생기겠지만 환자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재밌지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르신분들이 많이 받는 수술이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많죠. 네. 병원에 와서 술 언제부터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그건 꼭 백내장 수술뿐만이 아니라 요즘 스마일 수술했을 때 20, 30대 젊은 사람들도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좋아하는 게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요. 근데 사실 이것도 절대적으로 언제까지가 딱 중요하다라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한 달 정도는 술 드시는 거 조금 주의하십시오 라고 일반적으로는 안내를 드립니다.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쉽지는 않으니까 저는 한 2주 정도는 절대 금주를 하셔야 되고 2주 이후에는 절주 정도는 괜찮다. 빨라될 정도로 마시는 게 아니면 맥주 한두 잔,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안 되는 거 샤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씻지 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한 달 동안 샤워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씻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. 그건 사실 좋지 않아요. 너무 또 씻지 않으면 눈 주변에 눈곱도 끼고 오히려 그게 감염의 소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세수를 못 하겠다가 지금은 만 48시간 이틀 동안은 그 몸을 씻는 거는 허락을 해드리고요. 얼굴 부위,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한 각막의 창상 주변에 수돗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눈 부분에만 물이 닿지 않게 씻으면 됩니다. 왜냐하면 상처가 충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균들이 눈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부 있어요. 염증 생기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항생제 안약 그리고 항염증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그 안약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. 그래서 염증을 막을 수 있는 외상주의, 예방적인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안약을 잘 쓰시는 거, 샤워하지 않는 거, 술을 마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관리 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장님은 직접 받으셨는데 그 4가지 중에 못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있나요? 너무 저는 의사 말 잘 안 듣는 환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다음날 골프도 치고 샤워도 했어요. 저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눈을 꼭 감고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샤워를 했습니다.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십사 보내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. 저같이 의사 말 안 듣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불편했던 점이 없으셨다고? 불편했던 거
그냥 다 했으니까 별로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우리가 노안 수술, 다중초점 인공 렌즈 넣었을 때 시각적으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빛 번짐이 있어요. 야간에 운전할 때 가로등, 신호등 불빛들이 주변에 이제 동심원의 타문이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까? 라고 병원의 진료실에 와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. 빛 번짐이나 뭐 약간의 흐림, 이런 시각적인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제 생각엔 뭐 수술이 그렇게 불편할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.